안녕하세요. 약은약사에게 최약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고혈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결국에는 고혈압 관리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고혈압 약을 잘 챙겨 드시건 이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셔도 혈압 조절이 힘들다라는 말이겠지요. 이 성공적인 혈압 관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혈압, 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일단 적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죠. 여러분, 고혈압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고혈압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신이 고혈압인 것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 높은 혈압으로 인해 각 기관의 혈관들이 약해지고 망가져서 심장질환, 심부전,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 기능 이상, 시력 손실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실제로 매우 무섭고 위험한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란 무엇일까요? 혈액은 이 혈관을 흐르면서 혈관벽에 부딪히며 압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혈액에 의해 압력을 받는 것을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고혈압이란 말 그대로 혈액이 혈관을 지날 때 정상보다 높은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혈압의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본태성 고혈압인데요. 그런데 이 최근에 밝혀진 원인으로는 각 기관에 있는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 그 자체가 혈압을 높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의 세포는 혈액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아야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의 생존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일 때 우리 세포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걸까요? 바로 혈관이 좁아졌을 때입니다. 일시적이건 만성적이건 이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는 이 좁아진 혈관에 혈액을 보내려면 평소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되죠. 큰 힘, 이 큰 힘 자체가 바로 높은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고혈압 현상인데요. 그래서 사실 고혈압은 질병 자체라기보다는 우리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고자 하는 우리 몸의 적응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체 왜 혈관이 좁아질까요? 첫째, 혈관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여서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가 혈관을 공격할 수 있는 이 대표적인 독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는 과도한 음주, 흡연,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셔도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할 때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수축이 되어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혈관이 좁아지는 일이 잦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 해소하는 게 중요한데요. 생활 속 스트레스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양 부족. 사실 이것도 가장 큰 원인인데요. 요즘에는 칼로리만 높고 영양가가 떨어지는 음식을 아무래도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포에 적절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요, 세포가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구나 생각하여 혈압을 높이는 기전을 몸속에서 작동시킵니다. 네 번째로 비만. 비만도 고혈압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영양과 관련이 깊습니다. 비만은 몸속에 지방만 많이 축적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히려 세포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영양소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 불필요한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도 그만큼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염증은 혈관벽에서도 일어나 혈관의 상처가 축적이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혈관을 좁아지게 할 수 있는 위험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혈압 예방을 위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걷기입니다. 그런데 고혈압 예방을 위한 걷기는 어떻게, 얼마나, 언제 걷냐가 중요한데요. 5분, 10분 그냥 걷는다고 큰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당연히 안 걷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요. 미국 심장협회 AHA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등도 유산소 활동이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걷기에 적용을 해보면 일주일에 적어도 5일 동안 하루에 30분씩만 걷기를 하면 되고,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만족하려면 너무 늦게 걷는 것보다는 우리 러닝머신 스피드 5.5에서 6 정도로 걸으시면 되는데요. 이 속도는 내가 조금 빨리 걷는다 라는 느낌의 속도입니다. 우리가 걷기를 30분 정도 하게 되면요, 충분하게 우리 심박수와 호흡을 증가시켜서 산소와 영양분을 각 조직에 더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각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돼요. 굳이 혈압을 높여서 힘들게 영양분을 전달할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혈압이 안정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걷기는 언제 하는 게 좋냐? 네, 식후에 바로 걷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뇨 관리 차원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우리가 숟가락을 딱 들고 식사를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부터 단 20분만 흘러도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20분 정도 식사를 딱 끝마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의 혈당은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딱 숟가락 놓자마자 걷기를 하시는 게 당뇨 예방 차원에서도 좋습니다.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나나입니다. 이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일단 마그네슘은 천연 이완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의 대표적인 작용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킨다는 점인데요. 당연히 혈관에 있는 근육도 편하게 이완시켜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심장에 있는 근육에도 잘 작용할 수 있어 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칼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체내 나트륨 농도 조절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정제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등을 즐기면서 생각보다 나도 모르게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잉으로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면 체액량이 많아져 결국에는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트륨이 몸에 과하게 쌓였을 때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참고로 나트륨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항상 과잉으로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트륨과 칼륨은 우리 몸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미네랄인 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저염식, 이것도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균형 잡힌 식사로 이 왔다 갔다 나트륨과 칼륨 비율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유지시켜 우리가 과식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그래서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바나나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이 혈압약 중에 이뇨제 계열 약물인 알닥통 같은 약물을 드신다면 바나나 섭취를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체내 칼륨 농도가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으셔도 바나나 섭취에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바나나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과당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는 것이므로 하루에 1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바나나 반 개만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고혈압이란 무엇이고, 고혈압에 좋은 운동인 이 걷기와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인 바나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잘 알아두고 실천하신다면 고혈압과는 거리가 멀어지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